금발의 독일 미녀를 아내로 맞이한 20대 한국인 남성이 갈색 머리의 미녀 52세 장모님의 임신과 아내의 임신까지 알게 되면서 펼쳐지는 감동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독일 남부 바이에른 주 중세의 모습이 박제된 듯 시간을 멈춘 로맨틱 가도의 가장 찬란한 보석으로 불리는 로텐부르크홉데어 타우버. 붉은 기와 지붕을 인 목골 가옥들이 좁고 구불구불한 자갈길을 따라 그림처럼 늘어서 있고 육중한 성벽과 첨탑들이 천년의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한 동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아름다운 도시. 바로 이곳 로텐부르크의 심장부이자 가장 상징적인 풍경을 자랑하는 플랫라인 광장 한쪽에 헬레나의 꿈이라는 예쁜 이름의 전통 독일 빵집 겸 아늑한 찻집을 겸한 유서 깊은 석조 건물 한 채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집에는 동양의 먼 나라 한국에서 온 26의 젊은 사위와 그의 눈부신 금발과 푸른 눈을 가진 독일인 아내,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이자 52살의 독일인 장모님, 이렇게 조금은 특별해 보이는 세 식구가 서로에게 깊이 의지하며 살고 있었다. 그들의 삶은 때로는 로텐부르크의 겨울처럼 차갑고 시린 시련을 겪기도 했지만 그 밑바탕에는 서로를 향한 깊고 따뜻한 이해와 국경을 초월한 사랑이라는 견고하고 아름다운 성벽이 그들을 굳건하게 지켜주고 있었다. 26의 한국 청년 강민호. 그의 어린 시절은 낯선 항구를 정처 없이 떠도는 작은 조각배처럼 위태롭고 외로웠다. 기억조차 희미한 아주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불의의 사고로 한나란 씨의 여의고 혈혈단신으로 한국의 한 보육원에서 자라났다. 가족이라는 단어는 그에게 늘 가슴 한구석을 저미는 채워지지 않는 깊은 허기이자 동시에 간절한 그리움이었다. 그는 자신의 슬픔이나 외로움을 겉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그저 묵묵히 현실의 무게를 견디며 누구에게도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조용하고 생각이 깊은 아이로 자라났다. 세상의 차가운 시선과 보이지 않는 편견 속에서 그는 홀로 상처받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하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강인한 생활력과 함께 깊은 속내를 지닌 청년으로 성장해갔다. 그의 유일한 위안은 낡은 스케치북에 세상을 담아내는 그림 그리기였다. 하지만 그의 그늘진 눈빛 속에는 누구보다 밝고 따뜻한 세상을 향한 동경과 언젠가는 자신에게도 진짜 가족이 생겨 평범하지만 소중한 행복을 누릴 수 있으리라는 간절한 희망이 용광로 속 불꽃처럼 꺼지지 않고 늘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비뚤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 모든 시련을 자신의 영혼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담금질로 여기며 더욱 성실하고 긍정적인 자세로 삶을 개척해 나갔다. 그의 뛰어난 그림 실력과 예술적 감각은 마침내 빛을 발하여 그는 장학금을 받으며 서울의 한명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에 진학할 수 있었다. 그리고 졸업 후 그는 중세 유럽 미술에 대한 깊은 관심과 새로운 예술적 영감을 찾아 독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다. 낯선 땅,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의 생활은 예상보다 훨씬 더 고되고 외로웠지만 그는 특유의 성실함과 긍정적인 자세, 그리고 동양인 특유의 섬세함으로 꿋꿋하게 버텨내며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다. 그는 로텐부르크의 아름다운 풍경과 중세 건축물들에 매료되어 작은 다락방을 작업실 삼아 밤늦도록 그림을 그리며 유학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여름날, 그는 로텐부르크의 시청사 앞 광장에서 열린 작은 예술 시장에서 운명처럼 눈부신 금발과 깊고 푸른 바다를 닮은 눈동자를 가진 아름다운 독일인 아가씨 클라라를 만나게 되었다. 클라라는 로텐부르크의 여름 햇살처럼 따뜻하고 타우버 계곡에 피어난 야생화처럼 사랑스러우며 중세 성벽의 돌처럼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매력을 동시에 지닌 여성이었다. 그녀는 처음 민호를 만난 순간부터 그의 과묵함 속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과 예술가적인 성실함,
그리고 동양에서 온 이방인이 낯선 땅에서 겪고 있을 외로움과 어려움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깊이 공감하고 이해했다. 그녀는 먼저 민호에게 다가가 서툰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라며 인사를 건네고 친구가 되어 주었으며 그의 어눌한 독일어에도 인내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주며 그의 독일 생활에 필요한 많은 도움을 주었다. 민호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순수하고 조건 없는 애정과 관심 앞에서 당황하면서도 서서히 자신의 둘레를 둘러싸고 있던 두꺼운 마음의 벽을 허물고 그녀에게 기대기 시작했다. 클라라의 존재는 그의 황량하고 춥기만 했던 삶에 처음으로 피어난 눈부시게 아름답고 향기로운 한떨기 에델바이스였고 그녀가 가져다준 따스함은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국경과 언어 그리고 문화의 차이를 가볍게 뛰어넘어 빠르게 깊어졌고 마침내 두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진심 어린 축복 속에서 로텐부르크의 유서 깊은 성야곱 교회에서 소박하지만 더없이 아름답고 감동적인 결혼식을 올렸다. 클라라의 어머니 헬레나 여사는 52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젊고 우아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로텐부르크의 고풍스러운 풍경을 그대로 닮은 듯한 분이었다. 그녀는 윤기나는 갈색 머리칼에 지적인 푸른 눈을 가졌으며 젊은 시절 사랑하는 남편을 갑작스러운 병으로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딸 클라라를 훌륭하게 키워내며 플렛라인 광장에서 헬레나의 꿈이라는 예쁜 이름의 전통 독일 빵집 겸 작은 찻집을 꿋꿋하게 운영해 온 강인하면서도 정많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처음 딸이 동양의 먼 나라에서 온 그것도 자신보다 훨씬 어린 낯선 청년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솔직히 당혹스럽고 걱정이 앞섰던 것이 사실이었다.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서툰 이방인 사위를 과연 자신이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을지, 그리고 딸 클라라가 그와의 결혼 생활에서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딸의 간절한 눈빛과 선택을 믿어주기로 했고, 무엇보다 사위될 청년 민호의 진실하고 꾸밈없는 모습, 그리고 딸을 향한 그의 깊고 순수한 사랑을 보고는 그의 배경이나 국적, 나이 차이 같은 것들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그를 따뜻하게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그녀 역시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딸을 키우며 온갖 세상 풍파와 외로움을 다 겪어왔기에 머나먼 타국에서 의지할 곳 없이 외롭게 살아가는 민호의 아픔과 고독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민호에게 민호, 이제부터는 나를 그냥 어머니라고 편하게 부르렴. 그리고 이 집을 자네 집이라 생각하고 클라라와 함께 내 곁에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아주면 좋겠네. 하며 그의 등을 따뜻하게 토닥여주고는 갓 구워낸 따끈한 독일 전통 빵 슈네발렌에 직접 만든 향긋한 사과잼과 부드러운 생크림을 듬뿍 곁들여 내어 그의 허기진 배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굶주렸던 마음의 허기까지 함께 넉넉하게 채워주었다. 그날 민호는 난생 처음으로 어머니가 차려주신 따뜻한 식탁 앞에서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하는 저녁의 온기 속에서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쏟아냈다. 헬레나 여사는 민호에게 단순히 장모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가져보는 진짜 어머니였고 그의 상처 입은 영혼이 마침내 편히 쉴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포근한 등대이자 안식처였다. 민호 역시 그런 헬레나 여사를 친어머니 이상으로 깍듯이 모시고 진심으로 따랐다. 그는 단 한 번도 그녀를 장모님이라는 서먹한 호칭 대신 늘 깊은 존경과 애정이 담뿍 담긴 어머니라고 불렀고 서툰 독일어였지만 그의 마음은 충분히 전달되었다. 헬레나 여사 또한 말수는 적었지만 행동 하나하나에서 깊은 속내와 남다른 책임감이 묻어나는 사위 민호를 친아들처럼 아니 어쩌면 외동딸 클라라보다 더 믿고 의지하게 되었다. 민호는 독일 유학을 마친 후에도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아내 클라라와 장모님 헬레나와 함께 로텐부르크에 정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낮에는 로텐부르크의 아름다운 풍경과 중세 건축물들을 화폭에 담는 거리의 화가로 활동하며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펼쳤고, 저녁이면 장모님의 빵집 일을 도우며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아갔다. 클라라는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한 지식을 살려 로텐부르크 시청 관광 안내소에서 일하며 틈틈이 어머니의 빵집 한쪽에 작은 그림 작업실을 꾸며 자신만의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은 결혼 후에도 어머니 헬레나 여사를 모시고 헬레나의 꿈에서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 그들의 보금자리는 헬레나 여사가 평생을 바쳐 갖고 온 빵집 겸 찻집 헬레나의 꿈이었다. 로텐부르크의 전형적인 붉은 지붕과 목골 구조로 지어진 수백 년 된 건물로, 창가에는 늘 헬레나 여사가 직접 가꾼 예쁜 페투니아와 베고니아 꽃 화분들이 놓여있는 그림 같은 곳이었다. 1층은 아늑하고 고풍스러운 분위기의 빵집과 찻집이었고, 2층이 그들의 따뜻하고 아늑한 살림집이었다. 집에서는 늘 헬레나 여사가 직접 굽는 향긋한 빵 냄새와 민호가 아침마다 즐겨 마시는 구수한 한국 전통 결명자차 향기, 클라라의 맑고 명랑한 웃음소리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더없이 따뜻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주말이면 세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로텐부르크 성벽을 따라 한가로이 산책하거나 인근의 아름다운 타우버 계곡을 찾아다니며 여유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저녁이면 거실의 따뜻한 벽난로 앞에 둘러앉아 헬레나 여사가 끓여주는 향긋한 허브차나 따뜻한 글리바인 독일식 따뜻한 와인을 마시며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오늘 하루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내일의 꿈과 새로운 희망을 정겹게 속삭였다. 민호는 이 지극히 평범하지만 더없이 소중한 일상 속에서 비로소 완전한 행복과 깊은 마음의 뿌리내림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에 홀로 떠도는 외로운 이방인이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아내 클라라와 하늘 아래 단 하나뿐인 존경하는 어머니 헬레나 여사가 있었고, 그들이 함께 사랑과 이해로 지은 가족이라는 이름의 견고하고 따뜻한 울타리가 그를 세상의 모든 비바람과 외로움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었다. 그는 이 소중하고 눈부신 행복이 부디 영원히 계속되기를, 매일 밤 로텐부르크의 밤하늘을 가득 채운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하지만 인생의 길 위에는 언제나 예기치 못한 굽이길이 나타나기 마련, 잔잔하던 그들의 행복에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놀라운 사건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26 동갑내기 민호와 클라라, 그리고 52살의 젊은 할머니가 될 준비를 하던 헬레나 여사. 세 식구의 삶은 로텐부르크의 봄날처럼 화사하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호는 거리의 화가로서 점차 명성을 얻어가며 자신의 작은 갤러리를 열 꿈을 꾸고 있었고, 클라라 역시 시청 관광 안내소에서 재능을 발휘하며 틈틈이 자신만의 그림책 출간을 준비하고 있었다. 헬레나 여사는 그런 젊은 두 사람을 든든하게 지원하며 변함없이 헬레나의 꿈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따스한 봄날, 그들 가족에게 첫 번째 커다란 경사가 찾아왔다. 바로 클라라의 임신 소식이었다. 민호와 클라라는 물론 헬레나 여사 역시 곧 할머니가 된다는 기쁨에 며칠 밤낮을 설레며 잠 못 이루었다. 집안은 온통 곧 태어날 아기를 맞이할 준비로 행복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민호는 아내를 위해 직접 친환경 나무로 아기 침대를 만들고, 클라라는 헬레나 여사와 함께 예쁜 아기 옷과 담요를 뜨개질하며 태교에 전념했다. 헬레나 여사는 예비 할머니로서 손주에게 줄 고운 베네쩌고리를 손수 바느질하고, 예비 엄마인 딸에게 독일 전통의 영양가 높은 음식들을 챙겨주며 넘치는 사랑을 표현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딸의 임신을 축하하는 순수한 기쁨과 함께 곧 태어날 손주에 대한 깊은 기대감이 로텐부르크의 봄꽃처럼 화사하게 어려 있었다. 그런데 그 무렵 헬레나 여사에게도 남모를 설렘과 함께 말 못할 고민이 찾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몇 달 전부터 45살의 다정하고 유쾌한 남성 마르쿠스와 조심스러운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다. 마르쿠스는 로텐부르크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유서 깊은 목공예 공방을 운영하는 존경받는 장인이었는데 몇 해 전 아내와 사별하고 홀로 지내던 중 우연히 헬레나의 꿈에 들렀다가 헬레나 여사의 우아한 아름다움과 따뜻한 마음씨 그리고 빵에 대한 깊은 지식과 열정에 깊이 반해 적극적으로 다가왔다. 헬레나 여사 역시 오랜 독신 생활 끝에 찾아온 마르쿠스의 진중하고 남자다운 풍모 그리고 자신을 향한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에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다. 두 사람은 나이 차이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여 주로 한적한 타우버 강변을 함께 걷거나 조용한 와인 저장고에서 만나 서로의 취미와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비밀스러운 만남을 가져왔지만 서로에게 깊은 위안과 따뜻한 행복을 느끼며 진지한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다. 미노와 클라라 역시 어머니의 이러한 변화를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지만 어머니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그녀의 행복을 빌어주는 마음으로 굳이 캐묻거나 반대하지 않고 조용히 응원하고 있었다. 그들은 어머니가 오랜 외로움을 끝내고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헬레나 여사는 자신의 몸에 나타난 심상치 않은 변화를 감지했다. 이미 오래전에 폐경이 지났다고 생각했는데 생리가 멈추고 입맛이 변하며 속이 울렁거리는 증상이 나타난 것이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찾아간 인근 도시의 산부인과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만큼 충격적이고 믿을 수 없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 임신. 52살이라는 나이에 그것도 곧 할머니가 될지도 모르는 이 기막힌 상황 속에서 찾아온 새 생명의 소식. 그것은 그녀에게 기쁨이나 축복이기보다는 감당하기 벅찬 혼란과 깊은 두려움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병원 문을 나서며 쏟아지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이 아이러니하고도 기막힌 운명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사랑하는 딸 클라라와 사위 미노에게 그리고 이제 막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려는 연인 마르쿠스에게 이 사실을 또 어떻게 전해야 할지 그녀의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깊고 어두운 혼돈의 소용돌이 속으로 속절없이 빠져들고 있었다. 특히 그녀에게는 매우 보수적이고 마을의 여론을 주도하는 슈미트 부인 프라우 슈밋이 있었는데 만약 슈미트 부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마을 전체에 어떤 소문이 퍼질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다. 슈미트 부인은 과거에도 헬레나가 남편 사후 재혼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것에 대해 못마땅한 기색을 내비치며 가십거리를 만들곤 했었다. 헬레나 여사는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깊은 고뇌에 빠졌다. 자신의 뱃속에서 자라나는 새로운 생명의 기운은 분명 경이롭고 신비로운 일이었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고 차갑게 느껴졌다. 52살이라는 나이에 아이를 건강하게 낳아 기를 수 있을지에 대한 의학적인 두려움, 작은 시골 마을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과 수군거림에 대한 걱정,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임신한 딸 클라라와 착한 사위 미노에게 더 큰 혼란과 부담을 안겨주는 것은 아닐까 하는 깊은 죄책감이 밤마다 그녀를 잠 못 들게 했다. 그녀는 차마 미노와 클라라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을 용기가 나지 않아 혼자서 끙끙 앓았다. 식욕을 잃고 잠 못 이루는 날이 계속되면서 그녀의 얼굴은 눈에 띄게 수척해졌고 눈빛은 깊은 시름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자신에게 찾아온 이 생명이 어쩌면 축복이 아니라 감당 못할 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남몰래 아이를 지워야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극단적인 고민까지 하게 되었다. 그녀의 오랜 친구이자 로텐부르크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는 밀러 부인만이 그녀의 비밀을 알고 함께 아파하며 위로해 주었지만 그것만으로는 그녀의 깊은 고뇌를 해결해 주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밀러 부인은 헬레나,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이 일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 라며 현실적인 조언을 건네면서도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곁에서 매일같이 장모님을 지켜보던 민호가 그녀의 이런 급격한 변화와 깊은 고뇌를 눈치채지 못할 리가 없었다. 그는 장모님이 평소 즐겨 드시던 향긋한 카모마일 차와 직접 구운 애플 슈트루델조차 입에 대지 못하고 밤이면 깊은 한숨과 함께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 모습을 보며 필시 무슨 크나큰 걱정거리가 생겼음을 직감했다. 그는 어느 날 저녁 조심스럽게 장모님의 방문을 두드리고 그녀의 방으로 들어갔다. 찻집 문을 닫고 난 후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들고서였다. 그리고는 그녀의 옆에 조용히 앉아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염려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이십니다. 며칠째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잠도 못 주무시는 것 같아 제가 다 걱정이 됩니다. 혹여 제가 어머니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린 일이 있다면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면 또 슈미트 부인께서 오셔서 무슨 힘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장모님을 향한 진심 어린 걱정과 깊은 애정이 듬뿍 담겨 있었다. 헬레나 여사는 처음에는 괜찮다며 그저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한 것일 뿐이라고 애써 둘러댔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사위의 깊고 따뜻하며 흔들림 없는 눈빛 앞에서 결국 참고 참았던 눈물의 둑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흐느끼며 어렵게 그리고 너무나 미안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민호야,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정말 무슨 면목으로 이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이 못난 어미가 염치 없게도 이 나이에 아기를 가졌단다. 그녀의 목소리는 땅속으로 꺼져 들어갈 듯 작고 떨렸으면 고개는 죄지은 사람처럼 깊이 숙여져 참아 들지 못했다. 민호는 그 충격적인 고백을 듣는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강렬한 충격과 함께 온몸이 차갑게 굳어버리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처럼 여기는 장모님의 임신.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상상해 보거나 예상해 본 적 없는 너무나 뜻밖이고 비현실적인 사건이었다. 그는 잠시 아무런 말도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멍하니 장모님의 동그랗게 떨고 있는 등을 바라보며 그는 깊은 혼란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그의 머릿속에는 만감이 교차했다. 임신한 아내 클라라, 그리고 이제 곧 태어날 자신의 아이. 그런데 어머니마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처음의 충격과 당혹감은 이내 다른 종류의 강렬하고도 뜨거운 감정으로 빠르게 변모해 갔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친아들처럼 거두어주고 길러준 어머니에 대한 하늘 같은 연민과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가족을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는 뼛속 깊이 새겨진 강철 같은 책임감, 그리고 이 기막히고도 아이러니한 운명의 장난 속에서도 어쩌면 새로운 생명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복잡하고도 간절한 감정의 교차였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눈물을 흘리는 장모님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앙상하고 떨리는 어깨를 자신의 넓고 따뜻한 품으로 가만히 그리고 힘주어 감싸 안았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떨고 있는 장모님의 손을 자신의 크고 투박하지만 세상 누구보다 믿음직한 두 손으로 굳게 잡고 세상 그 어떤 친아들보다 더 든든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습니까? 이 무겁고도 놀라운 비밀을 혼자 가슴에 안고 얼마나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하셨습니까? 하지만 어머니, 제 눈을 똑바로 봐주십시오. 이것은 절대로 어머니께서 부끄러워하시거나 죄책감을 느끼실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칠흑같이 어둡고 막막한 절망 속에서 하늘이 우리 가족에게 마지막으로 내려주신 한 줄기 빛,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일지도 모릅니다. 클라라와 제가 곧 부모가 되는 이 기쁜 시기에 어머니께서도 새로운 생명을 품으셨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가족에게 더 큰 축복이자 기쁨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아이가 함께 자라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는 잠시 목이 메는 듯 뜨거운 숨을 고르고
더욱 깊고 진실되며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장모님을 응시하며 말을 이어갔다. 어머니, 저를 믿어주십시오. 어머니는 저에게 피 한 방울 나누지 않았지만 이 넓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저의 소중하고 존경하는 어머니이십니다. 제가 어머니를 그리고 이제 곧 태어날 제 동생을 아니 어쩌면 제 자식이나 마찬가지인 이 귀한 생명을 제 남은 인생 전부를 걸고 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낼 것입니다. 그러니 어머니, 제발 더 이상 아무 걱정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편견 어린 시선이나 당장 눈앞에 닥쳐올지도 모를 경제적인 어려움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은 이 부족하고 못난 아들놈이 어떻게든 지혜를 짜내고 몸으로 부딪혀서 헤쳐나가겠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몸조리 잘하시면서 다가올 새 생명을 기쁘게 맞이할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어머니의 가장 든든한 아들이자 그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굳건하고 믿음직한 울타리가 되어드릴 것을 제 모든 것을 걸고 굳게 맹세합니다. 그러니 어머니, 저와 함께 이겨내시겠다고 절대로 희망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민호의 그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과 하늘을 향한 굳건한 맹세는 깊은 절망과 죄책감의 바다에서 길을 잃고 허우적대던 헬레나 여사의 마음을 강력하게 붙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자신을 온전히 이해해주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편이 되어 헌신하는 사위의 존재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힘인지를 다시 한번 뼛속 깊이 깨달았다. 그녀는 사위의 넓고 따뜻한 품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절망이나 슬픔 혹은 자책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을 짓누르던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기꺼이 함께 나누어 짊어져주는 사위에 대한 무한한 감사와 깊은 신뢰 그리고 이 기막힌 운명에 정면으로 맞서 싸울 뜨거운 용기를 얻은 벅찬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 순간 그들은 단순한 장모와 사위의 관계를 넘어서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와 아픔까지도 기꺼이 보듬고 의지하며 함께 운명의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아름다운 모자 관계를 새롭게 맺고 있었다. 민호는 그날 이후 장모님 헬레나 여사와 그녀의 연인 마르쿠스, 그리고 아내 클라라 사이에서 든든한 다리 역할을 하며 가족의 화합을 이끌었다. 그는 먼저 마르쿠스를 따로 만나 진심으로 축하와 지지를 전하며 앞으로 함께 힘을 합쳐 헬레나 여사와 아기를 지켜나가자고 다짐했다. 마르쿠스 역시 민호의 넓은 마음과 책임감에 깊은 감동을 받으며 그의 손을 굳게 잡았다. 그는 헬레나와 아이에 대한 자신의 변함없는 사랑과 책임을 약속하며 민호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다. 그리고 민호는 아내 클라라에게 이 모든 사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클라라 역시 큰 충격과 혼란에 빠졌지만 남편의 진심 어린 설득과 어머니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점차 현실을 받아들이고 어머니의 결정을 응원하기로 마음먹었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과 비슷한 시기에 임신한 어머니와 함께 육아용품을 보러 다니고 태교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이전보다 더욱 각별하고 애틋한 모녀 관계를 만들어갔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을 시기하는 어두운 그림자는 예상대로 그들 가까이에 있었다. 로텐부르크 마을의 오랜 주민이자 보수적인 성향의 슈미트 부인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며 마을 사람들에게 헬레나 여사에 대한 험담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글쎄, 헬레나가 그 나이에 애를 가졌다는구먼. 그것도 젊은 남자애를.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지만 이건 너무 망측한 일 아니겠어요? 마을 전체의 수치라고요. 그녀의 악의적인 소문은 작은 마을의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헬레나 여사와 그녀의 가족들은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에 시달려야 했다. 심지어 슈미트 부인은 헬레나 여사의 빵집 헬레나의 꿈에 대해 있지도 않은 불결한 소문을 내어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한편 민호는 그날 이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강인하고 지혜로워져야만 했다. 그는 임신한 아내 클라라를 돌보는 동시에 이제는 입덧과 건강 문제, 그리고 외부의 압력으로 힘들어하는 장모님 헬레나 여사까지 세심하게 보살펴야 하는 이중 삼중의 책임을 기꺼이 짊어지게 되었다. 그는 장모님의 건강 상태를 마치 자신의 몸처럼 매일 꼼꼼하게 체크하고 52살이라는 나이의 임신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 의학 서적과 최신 논문까지 찾아 밤새워 공부했다. 그리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장모님의 식단 관리부터 가벼운 운동 로텐부르크 성벽 산책이나 정원 가꾸기, 충분한 휴식,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까지 마치 전문 건강관리사처럼 체계적으로 돕기 시작했다. 그는 장모님이 행여 스트레스라도 받을까봐 집안의 모든 굳은 일과 빵집, 헬레나의 꿈의 운영까지 도맡아 처리했으며 친구 밀러 부인과 마르쿠스가 많은 도움을 주었다. 슈미트 부인이나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과 말들로부터 그녀를 철저하게 보호하는 든든한 바람막이 역할까지 자처했다. 그의 하루는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숨가쁘고 고되게 돌아갔지만 그의 얼굴에는 어떤 지친 기색이나 원망의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그는 장모님과 아내 앞에서 더욱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려 애썼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굳건한 신념만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내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내가 강하고 굳건하게 버텨야 어머니도 클라라도 그리고 이제 곧 태어날 두 아이도 모두 지켜낼 수 있다. 그의 이런 헌신적인 모습은 그를 어릴 적부터 지켜봐왔던 보육원 시절의 한 후원자였던 지금은 프랑크푸르트에 거주하는 은퇴한 한국인 사업가에게도 전해졌다. 그는 민호의 사연에 깊이 감동하여 익명으로 상당한 금액의 후원금을 보내주며 그의 힘든 싸움을 응원했다. 그 후원금은 슈미트 부인의 방해 공작으로 잠시 어려움을 겪던 헬레나의 꿈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민호의 오랜 한국 친구인 박진수는 독일로 직접 날아와 민호를 격려하고 그가 잠시나마 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주었다. 시간은 타우버강의 물결처럼 조용히 그러나 쉼없이 흘러갔고 어느덧 클라라와 헬레나 여사의 배는 풍요로운 프랑켄 와인 지방의 탐스러운 포도송이처럼 보기 좋게 불러왔다. 한 지붕 아래 두 명의 임산부가 함께 생활하는 풍경은 남들이 보기에는 다소 기이하고 어색할지 몰라도 그들 가족에게는 더없이 소중하고 특별한 경험이었다. 물론 두 사람의 임신 과정이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젊은 나이에 클라라는 비교적 건강하게 임신 기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52살의 헬레나 여사는 매 순간이 조심스럽고 위태로운 고비의 연속이었다. 그녀는 극심한 입덧과 함께 혈압 불안정, 임신성 당뇨의 위험까지 안고 있었고 담당 의사인 베버 박사는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그녀의 상태를 면밀히 살폈다. 그는 헬레나에게 당신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임신 유지는 매우 위험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가족들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저도 의사로서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라며 신중하면서도 따뜻한 지지를 보내주었다. 민호는 두 임산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적으로 바쳤다. 그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두 사람을 위해 각자의 입맛과 건강 상태에 맞는 맞춤형 건강식을 정성껏 준비했고 낮에는 아내와 장모님을 번갈아 병원에 모시고 다니며 정기 검진을 꼼꼼하게 챙겼다. 그는 헬레나 여사가 좋아하는 독일 전통의 과일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 대접하기도 하고 클라라를 위해서는 한국에서 공수해 온 미역으로 맛있는 미역국을 선보이기도 했다. 저녁이면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와 밀린 집안일을 하고 두 사람의 말벗이 되어주며 불안한 마음을 따뜻하게 다독였다. 그는 특히 장모님 헬레나 여사의 건강 관리에 자신의 온 신경을 쏟았다.
그는 장모님이 조금이라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외부의 부정적인 소식, 특히 슈미트 부인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부터 그녀를 철저히 차단했고, 그녀가 좋아하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거나 함께 로텐부르크의 아름다운 성벽길을 거닐며 심리적인 안정을 찾도록 도왔다. 그는 또한 장모님의 연인인 마르쿠스와도 긴밀하게 협력하며 장모님을 위한 최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마르쿠스 역시 자신의 시계 공방 일을 하는 틈틈이 헬레나 여사의 곁을 지키며 그녀에게 힘이 되어 주었고, 민호에게는 더없이 든든한 지원군이자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동반자가 되어 주었다. 마르쿠스는 때로는 자신이 가진 정밀한 시계 제작 기술을 응용하여 헬레나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작은 장치를 만들기도 하고, 민호에게는 독일 시골 생활의 지혜를 알려주며 그가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도왔다. 하지만 그들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왔다. 출산 예정일을 한 달여 앞두고 헬레나 여사가 갑작스러운 복통과 함께 심한 하혈을 시작한 것이다. 민호는 급히 장모님을 차에 태워 인근 도시인 비르츠부르크의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고, 마르쿠스와 클라라 역시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그 뒤를 따랐다. 검사 결과 태반 조기 박리라는 매우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산모와 태아 모두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의사의 청천벽력 같은 말에 민호와 마르쿠스 그리고 클라라는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헬레나 여사는 창백한 얼굴로 사위와 딸 그리고 연인의 손을 번갈아 잡고 눈물을 흘렸다. 내가 욕심을 부려서 이 아이까지 위험하게 만드는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녀는 자책감과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바로 그때 민호가 장모님의 손을 굳게 잡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절대로 약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는 세상 누구보다 강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아이도 어머니를 닮아 분명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머니랑 아기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지켜낼 겁니다. 그러니 제발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저희를 믿어주십시오. 그의 그 절박하고도 간절한 외침에 헬레나 여사는 다시 한번 힘을 얻는 듯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담당 의사인 베버 박사 역시 비르츠부르크 대학병원 의료진과 긴밀히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응급수술을 준비했고, 몇 시간에 걸친 피 말리는 사투 끝에 마침내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작고 연약하지만 건강한 여자아이가 세상에 첫 울음을 터뜨렸다. 산모인 헬레나 여사 역시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기적적으로 안정을 되찾았다. 그 순간 수술실 앞을 초조하게 지키고 있던 민호와 마르쿠스, 그리고 클라라는 서로 부둥켜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기쁨과 안도 그리고 감사함이 뒤섞인 세상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감격의 눈물이었다. 며칠 후 헬레나 여사의 딸이 무사히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아이의 이름은 차영이라고 지었다. 차분하고 영롱하게 빛나라는 뜻과 함께 한국과 독일 어디에서도 아름답게 불릴 수 있는 이름을 고민한 끝에 민호와 클라라 그리고 헬레나 여사와 마르쿠스가 함께 지은 이름이었다. 집안은 온통 아기 차영이를 중심으로 돌아갔고, 민호는 이제 곧 태어날 자신의 아이와 함께 2명의 아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며 더욱 바쁜 나날을 보내야 했다. 그는 장모님과 아내 클라라가 모두 건강하게 순산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 마을의 오랜 주민이자 존경받는 어른인 토마스 씨는 아기 차영이의 탄생을 축하하며 직접 만든 작은 나무 목마를 선물했고, 이 집에는 오늘 특별한 새벽이 밝았구먼. 이 아이가 로텐부르크의 햇살처럼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길 진심으로 바라네. 라며 따뜻한 덕담을 건넸다. 그의 진심 어린 축복은 마을 사람들의 차가웠던 시선을 조금씩 녹이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클라라 역시 며칠 뒤 진통 끝에 건강한 아들을 순산했다.
헬레나 여사의 딸 차영이가 태어난 지 불과 열흘 만의 일이었다. 한 집에서 거의 동시에 두 명의 아기가 태어난 기적 같은 상황에 가족들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 모두 놀라움과 함께 진심 어린 축복을 보냈다. 민호는 두 아이의 우렁찬 울음소리와 두 엄마의 행복한 미소 속에서 지난 모든 힘겨움과 고통을 한순간에 잊어버리는 듯한 깊은 행복감에 젖어들었다. 그의 눈가에는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맞이한 이 눈부신 행복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었다. 비록 슈미트 부인은 여전히 냉담한 태도를 보였지만 이제 그 어떤 것도 그들의 행복을 막을 수는 없었다. 두 개의 작은 요람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생명의 합창은 로텐부르크 성벽 위에 울려 퍼지는 가장 아름다운 기적의 노래였다. 한 지붕 아래, 그것도 거의 동시에 두 개의 작은 요람이 놓인 헬레나의 꿈은 그야말로 북적거리는 기쁨과 함께 정신없이 바쁜 나날의 연속이었지만 그 속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따뜻하고 충만한 온기와 행복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넘쳐 흘렀다. 민호는 낮에는 잠시 접어두었던 미술 학원 강사 일을 다시 시작하며 생계를 책임졌고 밤에는 두 아이의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먹이며 아내 클라라와 장모님 헬레나 여사의 산후조리를 헌신적으로 도왔다. 그의 하루는 24시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만큼 고되고 힘들었지만 그의 마음은 세상 그 누구보다 풍요롭고 행복했다. 그는 두 아이를 번갈아 품에 안고 서툰 한국어와 독일어로 자장가를 불러줄 때마다 자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그리워하고 갈망했던 가족이라는 이름의 완전한 행복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의 눈물겨운 헌신은 단순히 육체적인 노동을 넘어 두 명의 산모와 두 명의 신생아를 동시에 돌봐야 하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감싸 안는 깊고 넓은 마음의 발현이었다. 클라라는 건강하게 아들 새로운 새벽처럼 밝고 희망차게 자라라는 의미로 지었다이를 순산한 후 어머니와 함께 서로의 아기를 돌보며 이전보다 더욱 깊고 애틋한 모녀의 정을 나누었다. 그녀는 자신과 거의 동시에 엄마가 된 어머니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고 어머니의 든든한 지원군이자 가장 가까운 육아 동반자가 되어주었다. 그들은 함께 아기 목욕을 시키고 이유식을 만들고 밤새 번갈아가며 우는 아기들을 달래면서 평생 잊지 못할 특별한 추억과 유대감을 쌓아갔다. 헬레나 여사 역시 늦은 나이에 얻은 소중한 딸 차영이를 품에 안고 눈물겨운 모정을 불태웠다. 그녀는 사위 민호와 연인 마르쿠스의 헌신적인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빠르게 회복했고 이전보다 더욱 젊고 활기찬 모습으로 두 아이의 할머니이자 동시에 엄마라는 특별한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나 슬픔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두 딸과 사위, 그리고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연인 마르쿠스,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손주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와 설렘 그리고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빵집 헬레나의 꿈 한쪽에 아기들을 위한 작은 놀이 공간을 만들었고 그곳은 곧 마을 아이들과 엄마들의 사랑방이 되었다. 마르쿠스는 그런 헬레나 여사의 곁을 묵묵히 지키며 그녀의 가장 큰 힘이자 위안이 되어주었다. 그는 자신의 시계 공방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집안일을 돕고 차영이를 함께 돌보며 실질적인 아버지 역할을 해냈다. 그는 서툰 솜씨지만 기저귀를 갈고 밤에는 헬레나 대신 차영이를 안고 재우며 그녀가 잠시라도 쉴 수 있도록 배려했다. 그의 변함없고 깊은 사랑과 헌신은 헬레나 여사가 지난날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딛고 일어나 다시 한번 행복한 삶을 꽃피울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
그의 푸근하고 믿음직한 모습은 헬레나의 꿈을 찾는 손님들과 마을 사람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었고, 그들의 특별하고 아름다운 가족 이야기는 로텐부르크 마을을 넘어 독일 전역에 잔잔한 감동과 함께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 특히 헬레나 여사의 오랜 친구 밀러 부인은 두 사람의 관계와 가족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헬레난 이제야말로 진짜 행복을 찾은 것 같아. 마르쿠스 씨 같은 좋은 사람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두 사람 그리고 미노 씨와 클라라, 두 아기들까지 모두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 라며 든든한 응원을 보내주었다. 시간은 타우버 강물처럼 빠르게 그리고 아름답게 흘러 두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 첫 번째 생일을 맞이했다. 온 가족과 그동안 그들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따뜻한 지지를 보내주었던 로텐부르크 마을 이웃들과 친구들이 모두 모여 두 아이의 첫돌을 함께 축하하는 소박하지만 정겹고 의미 깊은 잔치를 열었다. 독일과 한국의 문화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특별한 돌상 앞에서 두 아기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축복을 한 몸에 받으며 연신 방긋방긋 한박웃음을 지었다. 돌잡이 순서가 되자 모두의 기대 어린 시선이 두 아기에게 집중되었다. 클라라의 아들 새벽이는 아빠 미노가 놓아둔 작은 그림붓과 할머니 헬레나가 준비한 예쁜 빵 모형을 동시에 잡았고, 헬레나 여사의 딸 차영이는 아빠 마르쿠스가 놓아둔 작은 시계 부품과 엄마가 아끼던 오래된 자수 손수건을 잡았다. 사람들은 모두 큰 박수와 함께 한박웃음을 터뜨렸고, 두 아이의 미래가 각자의 재능을 살려 밝고 희망차게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다. 민호는 두 아이를 번갈아 안아올리며 그들의 포동포동하고 부드러운 뺨에 자신의 뺨을 부비었다. 그 순간 민호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뜨겁고 충만한 행복감과 함께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가족이란 혈연이나 나이, 혹은 국적과 문화의 차이로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서로의 삶에 기꺼이 자신의 온 존재를 스며들게 하는 과정 속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는 것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때로는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이해, 그리고 함께 역경을 이겨낸 시간들이 그 어떤 혈연보다 더 강하고 진하며 아름다운 가족의 연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온몸으로 배우고 증명해냈다. 그날 밤 6식구는 헬레나의 꿈에 아늑한 거실 벽난로 앞에 나란히 앉아 로텐부르크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은 무수한 별들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헬레나 여사는 잠든 막내딸 차영이를 자신의 무릎에 편안히 누이고 옆에 앉은 사위 민호의 손을 잡으며 나지막이 그러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말했다. 민호야, 오늘 밤 저 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더 밝고 찬란하게 보이는구나. 마치 우리의 앞날을 환하게 비춰주며 축복해주는 것만 같지 않니? 내 덕분에 내가 그리고 우리 클라라가 또 우리 두 아가들이 이렇게 다시 웃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우리 가족에게 와주어서 나의 아들이 되어주어서 정말 고맙고 또 고맙다. 너는 하늘이 내게 보내준 가장 크고 값진 선물이다, 내 아들아. 민호는 눈시울을 붉히며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마주 잡았다.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와 클라라 씨 그리고 두 아이들 덕분에 비로소 진짜 가족이란 무엇인지, 사랑이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 6식구 서로 더욱 아끼고 사랑하면서 저 밤하늘의 별들처럼 오랫동안 변치 않고 반짝이며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의 진심이 담뿍 담긴 말에 클라라와 마르쿠스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의 손을 잡았다. 로텐부르크의 고요한 밤하늘 아래 그들의 마음은 하나의 아름다운 별자리처럼 따뜻하고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독일 로텐부르크 옵데어 타우버 강변의 그림 같은 빵집 헬레나의 꿈에는 오늘도 변함없이 국경과 세대 그리고 모든 편견을 넘어선 따뜻한 사랑과 행복의 이야기가 향긋한 빵 내음처럼 피어오른다.
그것은 한국에서 온 한 청년이 온갖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가족을 향한 숭고하고 헌신적인 사랑을 지켜낸 눈물겨운 감동의 기록이며 혈연과 나이, 그리고 문화적 차이를 뛰어넘어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 된 특별한 대가족의 위대한 승리 서사이다. 로텐부르크의 굳건한 성벽처럼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며 함께 살아가는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이름이 가진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게 하며 긴 여운과 함께 따뜻한 감동을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아로새겨 줄 것이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